일부 비가 시작된 날 서울의 하늘은 하루 종일 젖어 있었다. 빗물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회색빛 복도 끝에서 민서는 의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단어들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냉기가 숨어 있었다. 폐암 말기 단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의사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마치 학부모 상담을 마친 교사처럼.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첫 번째 방패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빗방울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어딘가 멀리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가슴 안쪽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민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하루구나. 집으로 돌아오자 방 안 공기는 눅눅했다. 창문 밖 남산의 나무들이 빗물에 흔들렸다. 테이블 위엔 연한 불빛의 스탠드가 하나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하얀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민서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고 가끔 기침이 그녀의 문장을 끊었다. 수진아, 네가 처음 발표를 하던 날 기억나니? 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용기가 교실을 따뜻하게 만들었단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빗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펜을 움직였다. 선생님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구나. 비가 오면 숨쉬기 힘들죠. 하지만 괜찮단다. 비가 오면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잖니? 문장을 끝내자마자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웃음이 기침으로 섞여 나왔다. 종이 위에 남은 잉크 자국은 빗물처럼 번졌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울지 말자.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밤이 깊어졌다. 건물 입구에 경비원 박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복도를 돌았다.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저씨는 잠시 올려다봤다. 시가 심은 납아저씨가 그녀의 그림자가 스탠드 불빛 뒤로 흔들렸다. 비 오는 날엔 모두가 지붕이 필요하지.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서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다. 방 안은 더 조용해졌다. 그녀는 봉투 위에 투수진이라 적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봉투를 살짝 눌렀다. 마치 그 안에 마지막 숨을 담는 것처럼. 바깥의 빗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떨어졌다. 그 리듬 속에서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창문 너머의 남산이 흐릿하게 빛났다. 누군가는 그 빗소리를 슬프다고 말하겠지만 민서는 알았다. 비는 슬픔이 아니라 작별의 연습이라는 것을. 그녀의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갔다. 눈물이 아닌 미소였다.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용기였다. 2부 편지와 그림자. 비는 멈추지 않았다. 습기가 벽지를 눌렀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냉기가 방바닥에 얇은 막을 깔았다.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를 펼쳤다.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짧은 기침이 문장을 끊었다. 그녀는 한 줄씩 적어 내려갔다. 숨을 고르고 다시 한 줄. 편지는 과거와 지금을 잇는 얇은 다리처럼 흔들렸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문장은 조심스러웠다. 수업 후 교실에 남아 유리창을 닦던 수진의 등을 떠올리며 그녀는 작은 용기를 칭찬했다. 다음 문장에서는 교실 뒤편의 나무 책장, 다른 모서리, 분필가루의 냄새가 되살아났다. 과거는 빗물처럼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민서는 손등을 살짝 쓸어내고 봉투에 편지를 넣었다. 이름을 적고 다시 한번 눌러 접었다. 그 작은 동작이 오늘 하루의 끝을 확인하는 의식이 되었다. 건물 현관에서는 박 아저씨가 우산을 펴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그는 매번 5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빛이 켜져 있으면 안심했고 꺼져 있으면 한동안 귀를 기울였다. 어느 밤 그는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려다 멈춰섰다. 복도 끝에서 민서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흰 상자 하나를 안고 있었다. 아저씨는 조용히 물었다. 무거운가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상자 안에는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맡기며 짧게 부탁했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박 아저씨는 잠시 상자에 손을 얹고 나직이 말했다. 비 오는 날엔 누구에게나 지붕이 필요하지요.
문장은 복도에 가만히 놓여 빛을 얻은 듯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문장이 그날 밤의 전부였다. 며칠 뒤 비가 더 가늘어졌지만 공기는 더 깊어졌다. 우연처럼 보였으나 오래 준비된 것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지훈이 현관 위좁은 차양 밑으로 들어왔다. 카메라의 스트랩이 젖어 어깨에 붙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5층 창문 너머 희미한 스탠드 불빛.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고 결국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바닥을 차양의 물방울 아래로 내밀었다. 떨어지는 물이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 한 통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비가 오면 교실이 조용해져서 좋다. 보내온 사람은 민서였고 둘은 아직 함께였다. 이제 그는 차양 아래서 아무 말 없이 그 문장을 다시 듣는 중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수업 참여가 서툴렀던 3명의 제자에게 보낼 편지였다. 한 명에게는 믿음을, 한 명에게는 용기를, 한 명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각 편지는 서로 다른 색의 실로 묶여 있었다. 빨강, 파랑, 노랑. 색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겹겹이 쌓였다. 과거의 교실이 창문 밖으로 걸어 들어와 책상 한쪽에 앉는 듯했다. 민서는 펜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숫자들이 마음속에 작은 계단을 만들었다. 그녀는 계단 위에 편지를 차곡차곡 올려놓았다.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비를 마주한 얼굴로 서 있었다.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며 젖은 소매를 쥐어짜자 물방울이 바닥에 작은 원을 만들었다. 부엌에서 냄비가 불 위에 오르고 바닷냄새가 가볍게 퍼졌다. 미역국이 끓는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났고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푸고 민서의 그릇에 미역을 더 얹었다. 둘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미지근한 국물이 목을 지나가며 속을 덮었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오래전 겨울 생선을 다듬다 난 흉터. 민서는 그 손등을 보며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말은 없었지만 상처가 말하고 있었다. 오래 걸린 길이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끝냈다. 그 조용함이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풀어주었다. 식사 후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행주를 길게 짰다. 물방울이 싱크대에 더해진 원을 하나 더 만들었다. 민서는 책상 위에 봉투를 정리했다. 어머니는 잠시 방안을 둘러보더니 창문을 닫아주었다. 빗소리는 커튼에 가려 더 멀리서 나는 소리처럼 변했다.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주 작게 말했다. 몸을 데우는 게 먼저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 허공만 남았다. 그러나 그 말 한 줄은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민서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따뜻한 물을 끓여 컵을 감싸쥐었다. 온기가 손가락에서 손목으로, 팔꿈치로 천천히 올라왔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빛은 낮아졌다. 구름 사이로 간신히 흘러든 빛이 커튼의 결을 따라 방바닥에 흐릿한 무늬를 그렸다. 그 무늬 위로 우편함에서 꺼낸 엽서들이 놓였다. 답장을 약속한 학생들의 짧은 문장들이 엽서마다 적혀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비가 와도 괜찮았어요. 선생님, 저 발표했어요. 문장들은 서툴렀지만 단단했다. 민서는 엽서를 한 장씩 넘기며 숨을 가다듬었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확인해주는 방식은 때로 이렇게 간단했다. 누군가가 쓴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했다. 해질 무렵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방문 앞에 발소리가 섰다. 지훈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묵직한 침묵을 들고 서 있었다. 민서는 문을 살짝 열고 그 침묵을 받아들였다. 둘 사이의 공기는 얇고 깨지기 쉬웠다. 거실로 들어오자 낮은 빗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지훈은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렌즈를 닦았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말 대신 손에 움직임이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잔 가장자리를 따라가듯 민서는 커튼을 조금 더 걷었다. 희미하지만 고른 빛이 방 안으로 번졌다. 지훈은 의자를 움직이지 않고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메라가 가벼운 숨을 쉬는 것처럼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구도를 오래 잡았다. 창문과 침대, 머리맡의 스탠드, 커튼의 질감, 민서의 어깨선, 손등 위에 가느다란 핏줄,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였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시간을 길게 만들었다. 빛이 커튼을 통과해 그녀의 얼굴 옆을 스치며 부서졌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놓였다. 무게를 잃은 듯 고요가 자리를 바꾸었다. 지우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렌즈 표면에 작은 물자국이 남았다. 그는 손끝으로 아주 조심스레 그 자국을 닦았다. 그 손끝이 떨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방 안은 안정적이었다. 민서는 머리를 창문 쪽으로 약간 기울였다. 창밖 나뭇잎의 흔들림이 가라앉고 다시 일었다. 빛은 한 번 더 레이스를 통과해 그녀의 뺨에 얇은 선을 그렸다. 그 선은 마치 지도처럼 어디론가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목적지를 묻지 않았다. 밤이 오기 전에 비는 잠깐 잦아들었다. 박 아저씨가 복도를 지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비 오는 날엔 누구에게나 지붕이 필요하지. 그는 그 말이 위로인지 규칙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다. 현관문 앞 작은 매트에 남은 발자국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지훈은 배웅을 사양하고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말 대신 눈빛이 있었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 남은 건 천장에서 떨어지는 느린 물소리뿐이었다. 방 안에 혼자 남자 민서는 책상으로 돌아왔다. 아직 보내야 할 편지가 몇 통 더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종이를 꺼냈다. 오늘의 빛을 적어두고 싶었다. 빛이 어떻게 커튼 사이를 지나왔는지, 그때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셔터 소리가 얼마나 짧았는지. 그녀는 문장을 잘게 나누어 썼다. 각 문장 끝에는 짧은 숨이 있었다. 숨은 쉼표가 되었고 쉼표는 안전망이 되었다. 한 줄을 마칠 때마다 그녀는 탁자 모서리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다. 2번, 3번. 균형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밤이 깊자 어머니가 남겨둔 보온병에 국을 데우지 않고 그대로 컵에 따라 마셨다. 미지근한 맛이 목구멍을 천천히 지나갔다. 식지 않은 온기가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그 온기와 함께 편지를 봉했다. 이름과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이고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눌렀다. 얇은 종이 안쪽에서 파도 소리 같은 미세한 울림이 났다. 아마도 착각이었겠지만 그녀는 그 울림을 믿었다. 믿음은 때로 착각과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 덕분에 사람은 걷는다. 라이트를 끄려다 그녀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남산의 어둠이 비를 머금고 낮게 호흡했다. 도시의 불빛 몇 점이 젖은 공기에서 퍼졌다. 그녀는 커튼을 절반만 닫았다. 빛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고 싶었다. 오늘 찍힌 사진이 내일의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사진은 증거가 아니라 길을 비추는 표지처럼 기능할 때가 있다. 그녀는 그 가능성에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누우며 민서는 숫자를 세지 않았다. 오늘은 계단이 필요 없었다. 대신 종이의 질감, 잉크의 냄새, 카메라 셔터의 짧은 진동, 그 모든 작은 것들을 차례로 떠올렸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조용함을 만들었다. 조용함은 상처 위에 놓인 거즈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빛이 커튼 사이에서 아주 얇게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내쉬자 가슴의 통증이 한 발짝 물러섰다. 아직 멀리 가지 않은 빛이 그녀의 얼굴에 얕은 선을 남겼다. 바깥에서 빗방울이 다시 굵어졌다. 박 아저씨의 발걸음이 1층 현관에서 멈췄다가 돌아섰다. 지훈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는 먼 곳에서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각자의 방, 각자의 숨, 각자의 리듬. 그러나 한 장의 사진과 몇 통의 편지가 서로를 묶어두었다. 보이지 않는 실이 밤 공기를 조용히 건너갔다. 실은 팽팽하지 않았다. 느슨했지만 확실했다. 그 느슨함 속에서 모두가 잠시 쉬었다. 아침이 올 때까지 편지는 말라갔고 그림자는 얇아졌다. 그리고 방 안 어딘가 커튼의 가장자리에서 아주 작은 빛이 새로운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공기가 그 방향을 가리켰다. 민서는 그 보이지 않는 화살표를 느끼며 잠속으로 더 깊이 내려갔다. 빛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커튼 위에 조용히 앉아 다음 장을 기다렸다. 3부. 빛은 멈추지 않는다. 비가 그친 서울의 공기는 투명했다. 남산의 나무들이 젖은 잎을 털며 아침 햇살을 맞았다.
1년이라는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 누군가의 기억을 닮은 채로 도시의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수진의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제목은 남산의 비시즌. 한때 선생님이 살던 그 거리 이름을 그대로 썼다. 갤러리의 유리문은 천천히 열렸다. 향긋한 페인트 냄새와 종이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마다 수진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은 비, 창문 혹은 그림자였다. 그러나 마지막 벽 한가운데 커다란 캔버스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회색빛 남산과 흐릿한 빗방울, 그리고 창가에 앉은 여인의 뒷모습.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림 앞에 섰다. 플래시도 속삭임도 없었다. 조용한 공간 안에서 그림은 스스로 말을 했다. 그곳엔 소리 대신 빛이 있었다. 지우는 갤러리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카메라를 쥐고 있었다. 카메라의 표면엔 작은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닫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진 한 장이 액자 속에 걸려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민서의 얼굴에 닿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흑백이지만 그 안엔 색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어느새 노인이 된 박 아저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갤러리 구석의 의자에 앉아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도 비가 왔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말처럼 비 오는 날엔 누구에게나 지붕이 필요했어요. 두 사람은 그 말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들의 어깨에 고르게 떨어졌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었다. 민서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한 장씩 바라보다 마지막 그림 앞에서 멈췄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손끝으로 그림의 하단을 가리켰다. 글씨가 작아서 눈을 가까이 해야 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문장을 읽자 눈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래된, 그러나 아직 남아있던 미소였다. 그 미소가 입가에 맺힌 순간 지후는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빛이 반응했다. 플래시 없이도 햇살이 액자 위에 유리를 스쳤다. 그 반짝임은 마치 누군가의 숨결 같았다. 지후는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선생님, 당신이 찍어준 그 마지막 빛이 아직 남아있네요. 박 아저씨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에게 답하듯 아주 천천히 말했다. 빛은 사라지지 않아. 단지 방향을 바꿀 뿐이지. 갤러리 안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그림의 붓자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수지는 전시장의 끝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첫 장에는 그녀가 11살 때 선생님에게 받았던 편지가 붙어 있었다.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따뜻했다. 비가 오면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잖니. 그 문장을 읽으며 수지는 붓을 꺼내 짧은 선 하나를 그었다. 흰 종이 위에 아주 가는 회색 선이 생겼다. 그 선은 무언가를 닿지 않고 오히려 이어주는 듯 했다. 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구름을 통과해 남산 쪽으로 퍼지고 있었다. 빛은 길 위의 무릉덩이에 다 반사되었고 그 반사된 빛이 유리문 안으로 들어왔다. 벽의 그림이 잠시 흔들리듯 반짝였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그 순간 민서가 있었다. 웃음처럼, 숨처럼, 빛처럼. 전시가 끝날 무렵 수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갤러리 안엔 여전히 여운이 남아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창문 위에 조그만 틈으로 빛 한 줄이 들어왔다. 그 빛은 액자 속 민서의 사진에 다 그녀의 눈가를 한 번 더 스쳤다. 그리고 천천히 벽을 따라 흘러 바닥의 그림자와 섞였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여름의 비가 아니었다. 더 부드럽고 더 조용한, 마치 누군가의 손끝 같은 비였다. 지우는 갤러리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박 아저씨는 옆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비를 바라봤다. 비가 오면 숨쉬기 힘들죠.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아주 작게 스쳤다. 지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요. 빛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다. 멈추지 않았다. 그 빛은 창문을, 물을, 사람을 통과하며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 편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세상은 다시 한번 부드러워졌다.